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그 중에는 친구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진실 말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친구. 나를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사람. 늘 자랑만 늘어놓고 내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느니. 그런데도 우리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핑계로 그 관계를 놓지 못했다. 퇴계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보통 사람의 정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버타기를 좋아한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아는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 곁에 머물며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 자신이 나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정작 자신도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에 꼭 정리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떤 친구가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 왜 그런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친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관계란 강물과 같다. 맑은 물이 흐르면 그 강은 생명을 키운다. 하지만 탁한 물이 섞이면 강 전체가 흐려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맑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도 맑아진다. 하지만 탁한 마음을 가진 이와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어느새 흐려진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중 진짜 친구는 몇이나 되었나? 솔직히 말해보라. 대부분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이 곁에 남아있을 때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평생 한 친구와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랑만 했다.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은 얼마나 건강한지. 이 할아버지는 들으면서도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친구니까 의리라는 이름으로 참았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자신은 친구가 아니라 청중이었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자신은 자랑을 들어줄 사람일 뿐이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침묵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퇴계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나는 파리와 같다. 돈과 명예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 한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연기처럼 금방 사라진다. 파리처럼 왔다가 날아간다. 허영으로 맺은 인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잠깐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이야기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왜 그런 관계를 끊지 못했는가? 외로움 때문인가? 체면 때문인가? 아니면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인가? 이제 그 두려움과 마주할 시간이다. 첫 번째,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친구.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거울로 삼는다. 자신을 비춰보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 말이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취를 늘어놓는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 며느리가 효도를 잘한다.
집이 얼마나 크다. 그러면서 슬쩍 당신의 상황을 물어본다. 요즘 아들은 잘 지내지? 건강은 어때? 걱정하는 척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다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든 티를 보이면 속으로 안도한다. 아, 나보다는 낫구나 하면서. 이런 관계는 독이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 자꾸 나를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분명히 내 인생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왠지 모르게 위축된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6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신은 자랑만 들어야 했다고. 처음에는 친구가 잘 되는 게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랑이 칼이 되어 자신을 찔렀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연락을 끊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 있을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적어도 된다. 하지만 그 관계는 깊어야 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는 친구.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몸이 아프다. 물론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것이 친구 아니겠나.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 계속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위로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저 푸념을 쏟아내고 싶을 뿐이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다. 산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보라. 가벼운 짐을 메고 가면 산도 즐겁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결국 쓰러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무거운 감정을 계속 받아주면 당신도 무너진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다. 친구 하나가 매일 전화를 했다. 온통 불평이었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라 매번 들어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우울해지고 있다는 것을.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전염되고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했다. 만나자고 해도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만나면 늘 피곤한 사람. 끝없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가 아니면 당신을 소진시키는 흡혈귀인가?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것은 착취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친구.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 책을 읽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그런 당신을 비웃는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편히 쉬지. 그런 거에서 뭐해? 시간 낭비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다.
당신이 변화하면 자신과 멀어질까봐 두렵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싫은 것이다. 차 한 잔을 생각해 보라. 찻잎이 뜨거운 물을 만나면 향이 퍼진다. 제대로 우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만나면 내면이 풍성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이 우러나는 것을 방해한다. 찻잔을 흔들고 물을 식히고 찻잎을 건져낸다. 한 할머니는 70세에 서예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두 말렸다. 손이 떨려서 못할 거라고, 시간 낭비라고. 할머니는 주눅이 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다. 1년이 지나자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친구라면 응원했을 거라고. 자신의 도전을 비웃은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다. 여러분 명심하라.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격려한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당신이 제자리에 머물기를 바란다. 당신이 변하지 않아야 자신이 편하니까. 당신의 날개를 자르는 사람과는 멀어져라. 그래야 날 수 있다. 네 번째,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의 허상. 젊었을 때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많았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같은 단체 사람들. 서로 필요해서 만났다. 하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졌다. 퇴직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업이 망하자 친구들도 떠났다. 그때 깨닫는다. 아, 그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을 좋아했구나. 퇴계 선생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라.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나는 파리와 같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권력이 있을 때는 아첨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흩어진다. 연기처럼 순식간에, 파리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어느 사업가 할아버지가 있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되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밥을 사면 다들 좋아했다. 선물을 하면 고마워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사업에서 손을 떼자 달라졌다. 전화하는 사람이 줄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사업가인 자신을 좋아한 것이지 인간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 쓸쓸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밥을 사주지 않아도 됐다.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이익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익이 끝나면 함께 끝난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슬퍼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정리할 기회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곁에 남는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솔직히 세어보라. 한 명이면 충분하다. 아니, 한 명도 없어도 괜찮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관계. 어떤 친구는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딘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하지만 눈빛이 다르다. 말투가 다르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속으로 불편해한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은근히 즐거워한다. 에고, 그래도 괜찮지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말 속에 묘한 만족감이 숨어 있다. 당신도 느낀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참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의 질투도 마찬가지다.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흐른다. 하지만 강물은 땅을 적시지만 질투는 관계를 썩게 만든다. 퇴계 선생의 말씀을 기억하라. 보통 사람의 정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버타기를 좋아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자기보다 못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편하니까. 하지만 당신이 잘 되면 불편하다. 그래서 은근히 당신을 끌어내리려 한다. 그거 별로더라. 내 친구가 해봤는데 시간 낭비래. 요즘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던데? 특별할 것 없잖아.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다.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린다. 그러면서도 친구라는 탈을 쓰고 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와 여행을 갔다 왔다. 정말 행복했다.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싸늘했다.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랑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데 신기하네. 그 한마디에 기쁨이 반으로 줄었다. 왜 축하해 주지 못할까?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 할아버지는 그 후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질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당신이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오히려 당신이 작아질 필요가 없다. 당신의 행복을 숨길 필요도 없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당신이 잘 되면 자신도 기쁘다. 그것이 진짜 우정이다. 질투와 시기가 섞인 관계는 독약이다. 마시면 안 된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란다.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인가?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인가? 솔직해져 보라. 혹시 의리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핑계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견디고 있지는 않은가? 끊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관계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가? 퇴계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보통 사람의 정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버타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가?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 곁에 머물며 안도하지는 않았는가?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자신을 위로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상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상대를 이용한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변화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리되어야 한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나는 파리와 같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 자존감, 진실된 관계, 그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친구인가? 아니면 진실한 한 사람인가? 화려한 관계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인가? 답은 당신 안에 있다. 조용히 귀 기울여 보라. 마음이 말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 이야기한 친구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해소하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니다. 당신은 누구의 위로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누구의 비교 대상이 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 된다. 온전히 자유롭게 평화롭게.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거리를 두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않기 위해. 그것이 진짜 배려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하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가볍게 하는 것들로 채울 것인가?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그런 소박한 것들이 때로는 어떤 친구보다 큰 위로가 된다. 외로워도 괜찮다. 고독해도 괜찮다. 혼자여도 괜찮다. 많지 않아도 괜찮다. 퇴계 선생께서 평생 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화려한 관계가 아니었다. 수많은 친구가 아니었다. 내면의 평화였다.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였다.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왔고 깊은 가르침이 나왔다. 여러분도 이제 그 평화를 찾을 때가 되었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으라.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라. 그래야 비로소 당신 자신이 보인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당신의 진짜 가치가 보인다. 당신은 누구와 비교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다.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온 그 세월이 당신을 증명한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사랑할 시간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